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지시언즈 포뮬러라는 브랜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스킨케어를 할 때 성분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어떤 것을 바르면 피부가 일어난다, 따갑다, 뒤집어진다, 어떤 조합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상당 부분 따지는데 이 메이크업 쪽은 성분을 따지기가 조금 더 곤란합니다. 메이크업이 발색이 잘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따져서는 바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미네랄 파우더 자체를 발라야 되는데 그 미네랄 파우더 자체의 발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제가 좋아하던 메이크업 브랜드 피지션 포뮬라에서 신제품이 잔뜩 나온 것을 보고 하나 사오기도 했고, 예전 제품과 또 신제품 나온 것을 비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섀도우라든지 립스틱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얼굴 피부 표현을 하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 루미나이저, 하이라이터, 블러쉬 이런 제품들은 발랐을 때 이게 피부를 좀 불편하게 한다, 모공을 좀 괴롭힌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제가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재구매를 한 얼굴 전체에 바르는 파우더 제품 브랜드가 피지션즈 포뮬라입니다. 제품도 나름 특색이 있어요. 이게 미국 슈퍼마켓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브랜드인데 한국에는 메이블린이나 로레알처럼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 회사 자체가 이 제품을 미국, 캐나다에는 입점을 해서 팔고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허브 같은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매장에서 볼 때 메이블린이나 로레알처럼 한 자리를 꽉 잡고 있는 월마트, 타겟, 모든 약국에 다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 제품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나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특징이 그 회사가 신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내는가, 그리고 이전에 냈던 베스트셀러들을 계속 리뉴얼해서 내고 있는가, 이런 점을 보는데, 오랜만에 오늘 들여다보니 그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랜드 특징이 이제 미네랄 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미네랄을 넣어놨다는 것이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아이런 옥사이드, 메이블린에서 미네랄 메이크업 이런 게 나오기 이전부터 미네랄 메이크업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고급형 100% 미네랄 제품은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주의 오가닉 화장품과 일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화장품의 품질 그 중간 어디쯤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루얼티 프리이고 알러지 테스트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피부 알러지가 없고 저자극으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오가닉 제품은 아니지만 피부에 해가 된다고 알려진 500가지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름 이 회사가 철학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까지 성분표를 다 봐서 뭘 골라내고 이건 어려운데, 이게 발라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 피지션즈 포뮬라 파우더들을 여러 번 재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비비팩트 같은 것을 선 프로텍션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걸 하루 종일 바르고 있거나 덧발랐을 때 피부에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희가 피부 표현을 할 때 입생 노랑 제품, 샤넬 제품, 에스테로더 더블웨어 이런 것도 쓰지만, 그런 파운데이션 제품들을 바르고 있으면 아침에 바르고 저녁쯤 되면 뭔가 굉장히 피부가 케이키하고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피지션 포뮬러가 굉장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발랐을 때 편안하기 때문에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커다란 마케팅 없이도 꾸준히 재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마켓에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보고요. 제품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피지션 포뮬러 신제품들을 매장에서도 다 보고 왔는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최소 5개는 집어왔습니다. 요즘에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미네랄 웨어 다이아몬드 더스트라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색이 진하게 묻어나지 않으면서 살살 반짝이만 줄 수 있는, 제가 딱 원하던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칙칙한 얼굴에 발라줄 수 있습니다. 피지션 포뮬러 제품을 많이 갖고 있다가 화장을 안 하면서 거의 정리가 됐고, 브라운 톤, 베이지 톤에 가깝습니다.
제가 요즘 얌체 화장으로 틴티드 선크림을 바르고 그냥 눈에 약간 반짝이 바르고 입술 정도만 바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루미나이저를 쓰는데 이 루미나이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피부에 좀 편한 제품을 사고 싶어서 이 피지션주 포뮬라의 완전 신제품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지금 이 틴티드가 약간 칙칙하니까 이걸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많이 바르지 않을 거지만 오늘은 한번 많이 발라볼게요. 이렇게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서 얼굴 전체에 반짝이를 발라줍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사실 이렇게 루미나이저를 너무 세게 하면 얼굴이 정말 더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 틴티드의 특성이 얼굴을 한 톤 칙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틴티드와 루미나이저의 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디올 제품하고 베카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반짝이는 굉장히 미세하게 딱 반짝이가 붙지만 오래 바르고 있으면 피부가 약간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입자가 좀 큰 반면에 피부에 달라붙어 있을 때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편이에요. 선크림 바르고 이 정도 바르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거에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편으로는 매일 막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던 그런 30, 40대 시절을 제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매일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는 이 피부 화장이 정말 편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피지션 포뮬러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브랜드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살만한 제품 몇 가지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시머 스트립 올인원 커스텀 누드 팔레트입니다. 거기서 웜 누드 컬러를 사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펄감 있는 아이 메이크업과 윤곽 화장까지 한 팔레트로 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메이크업을 매일 해야 된다면 이것을 재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 번 구매한 하이라이터 제품이 있는데요. 파우더 팔레트 내추럴 글로우 하이라이터 펄 제품입니다. 이게 은근한 펄감이 있어서 이 제품도 굉장히 좋아요. 신제품 중에 이 펄 파우더를 포함해서 6개가 들어있는 팔레트가 있어서 제가 재구매한다면 이걸 살 것 같은데요. 올스타 페이스 팔레트입니다. 그러니까 펄감도 주고 하이라이터도 주고 약간 윤곽도 줄 수 있는 하나를 들고 다녀야 된다면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예전처럼 메이크업을 했으면 이것을 다 주워 담을 제품들인데 메이크업을 사고 싶어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생활을 다시 선택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재택을 하면서 일을 확 줄여서 집에서 재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사고 싶다고 매일 아침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일을 늘려서 다시 출근을 매일 해야 되느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쓰지 않는데 아이라이너 제품도 나름 괜찮습니다. 워터프루프 울트라 파인 리퀴드 아이라이너 그것도 그리기가 굉장히 편한 아이라이너라 제가 몇 개를 썼고요. 매트 모노이 버터 아이라이너 신제품 구입한다면 이 아이라이너를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 반짝이 계열로는 로제 올 플레이 컬러가 나와서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수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에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 제품 중에 미네랄 파우더라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B 팩트, CC 팩트 이런 게 있는데 선스크린 리터치를 이 회사 파우더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파우더를 가지고 SPF를 다시 커버한다는 것은 이게 피부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30대 때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오후에 파우더를 덧바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주름살에 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일리 피부이거나 파우더를 발라도 피부가 망가지지 않는 피부결을 가지신 분들은 파우더 팩트를 가지고 자외선 차단을 다시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파운데이션을 안 써요. 그 더블웨어도 그대로 남아있고 입생 노랑 제품도 그걸 한 병 사서 10번도 바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제품 중에 내추럴 디펜스 쉬어 라인 오브 디펜스 SPF 30이 든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아마 가장 흐린 색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피부에 편안한 제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크림이 한 번에 확 스민다? 그런 크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림이 그냥 걷더라도 피부에 편한 크림이 좋은 크림이라고 보고요. 백탁이 없는 무기자차를 내놔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무기자차 자체는 당연히 징크 옥사이드 백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게 하려면 굉장히 케미컬 처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피부에는 더 좋지 않겠죠. 메이크업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가루 날림이 없고 막 밀착이 되고 뭐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제품을 달라? 그러면 더 많은 케미컬적인 처리를 해야 되니까 피부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쿠션 팩트나 파운데이션 중에 막 모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 짝 달라붙어요, 지속력이 12시간 돼요, 이런 제품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발랐을 때 그렇게 도자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도 피부가 편안하고 이렇게 닦아내기도 편하고 이런 메이크업이 매일매일 의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피지션즈 포뮬러 제품이 뭐 에스테이 로더 더보레어나 입센로랑 파운데이션처럼 피부 표현이 좋지 않을지는 모르나 피부가 편하다는 면에서는 재구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세님들, 저희가 1년 넘게 마스크를 쓰면서 그 어느 때보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오래 지냈지만 이 메이크업은 하는 것도 재미지만 사는 것도 재미잖아요. 제가 심지어 이제 2번 다시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사지 않겠다 이런 선언도 했지만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한두 개 사줘야지 재밌으니까 저희가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마스크 쓰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오죽하면 제가 그냥 틴티드 선크림에 루미나이저 이렇게 흩뿌리고 아이라이너 없이 이렇게 립스틱이나 바르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다 없어져서 저희가 환갑잔치, 결혼식 막 이런 데 대규모 이벤트에 다 가게 되고 풀 메이크업이 다시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면 다시 메이크업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생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